이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VIP 경로부터 쭉 진행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몰랐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3년 8월 14일, 28일 이렇게 두 번의 체포영장 청구가 있었고 그리고 8월 30일에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던데 이게 군사법원에서 모두 기각이 됐긴 했습니다만 영장 청구를 이렇게 했었던 거군요. 그거를 전혀 몰랐죠. 제가 변호인인데 변호인인 저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 그럴 지금까지. 수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체포영장은 신병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공소를 제기할 때 신병에 관한 서류, 예를 들면 구속영장이라든가 청구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예. 첨부를 안 한 거예요. 군검찰이. 그리고 그건 양보해서 그거 안 한다 치더라도 그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기각된 청구서를 수사 기록에 편철을 해놔야 됩니다. 남겨야죠. 당연히 남겨야죠. 그런데 안 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 목록을 보면 목록에도 써놔야죠. 목록에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변호인단이 아무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조차 그러니까 몰랐던 알 수가 거예요. 없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자기들이 했다는 거 사실 자체도 은폐한 거거든요. 군 검찰이. 이런 일은 와 이건 그 악질적인 그냥 검찰도 이런 건 쉽게 하기 어려운 지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짓이에요. 그 김동혁이라고 군 검찰단장. 네. 이 사람은 관련해서 이종섭 장관하고 얘기가 다 된 거다라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관하고 얘기되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군 검사도 하고 판사를 했었는데 그 혹시나 뭐 이게 엉망으로 하냐 이렇게 똑같아요. 군자만 붙이면 돼요. 소리도 똑같고요. 법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같은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을 쓸 뿐이지 똑같이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러면 검사가 법무부 장관 허락 맡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다른 기관인 건데 김동혁 지금 검찰단장이 변명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특수하지도 않고요. 군사법원, 군검찰도 일반 법원, 검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아니 그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시점 그리고 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시점들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사건 관련이 이제 문제가 제기되던 타이밍이 8월 14일. 그리고 8월 9일 날 입장문을 내면서 그때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VIP를 언급을 하죠. 그리고 8월 14일에 국방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명 수사라는 것이 정당한가 판단을 요청하는 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게 그 시기만 봐도 충격적인 것이 8월 14일에 처음 선고를 합니다. 근데 그날 월요일이에요. 근데 그 전주 금요일 11일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박정훈 대령이 검찰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당한 수사기 때문에 이건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수심의 신청도 하고요. 그날 또 처음으로 KBS에 출연을 합니다. 사사건건. 네, 사사건건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 순서가 저였어요. 출연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청구를 할 때는 28일인데요. 그 전날인 27일에 이때 MBC에서 대통령 경로설이 최초로 그렇죠. 보도가 VIP 경로설이 처음 나온 날이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수사 결과 이제 들려오는 거에 따르면 그 유명한 02800-7070 전화가 이때도 등장합니다. 이때도 등장해가지고 이종섭, 뭐 조태용, 신원식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은 통화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14일, 28일 이때도 굉장히 많은 경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비선이 등장해요. 여기에. 비선? 고석이라는 사람. 그 대통령의 친구이고 군법무관 출신. 우리 법무실장 하던. 저 사이 안 좋습니다. 굉장히 오해하지 마시고. 뭐 저도 같은 고시긴 합니다만 전혀 모릅니다. 군법무관계의 우병우다 뭐 약간 그런 아니 그 평을 듣는데 이 사람이 현직 군법무관들하고 통화를 하고 시점에 막 통화를 합니다. 아니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8월 14일 날 윤석열 그 통화 내역 나온 거 보면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당시에. 그리고 또 이 이시원은 이종석 국방장관하고 각각 여러 차례 통화하는 게 8월 14일, 15일 양일간 여러 개 나옵니다. 그리고 27일 얘기했던 MBC가 VIP 경로설 처음 보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여러 전화 통화의 내용들이 보입니다. 이게 이시원 그리고 항명죄 수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시원이 특검에 가서 이제 조사받을 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시 종합 정리를 해보자면 몇 가지 이제 첫 번째는 VIP 경로설로 촉발된 이 사건이 처음에 VIP가 정말 경로를 했을까 안 했을까 이게 의심이었지만 두 번째는 임성근 사단장이 뭐길래 그 사단장 하나를 구명하려고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뒷배가 누구냐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3단계는 누가 박정훈 대령을 수사 열심히 했는데 그냥 그걸로 끝내면 됐지 굳이 구속까지 시키려고 하냐 누구냐 이에 대한 관심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정황들을 보면 결국은 그 경로가 다 윤희인 거죠. 이쪽으로 연결이 다 되는 그렇습니다. 거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잡아넣어. 야, 얘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네. 왜 그러냐면 다 이상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고석 같은 사람이 왜 등장하냐. 고석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법무장교입니다. 군법무관을 오래 했었고요. 윤석열하고 개인적 친분도 있어요. 사법연수원 같이 다녔거나 뭐 등등으로 아마 친분이 있는데 아마도 민간 검찰하고 좀 다르니까 고석한테 조언을 받았던 것 같고 당연히 김동혁이 어디 출신이게요? 육사 출신이죠. 예, 맞습니다. 김동혁이는 어차피 육사 후배니까 고소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 연결된 거예요. 이시원 같은 사람은 검사긴 한데 잘 몰라요. 군 조직에 대해서. 특히 군 검찰 조직에서. 그래서 고석이 큰 역할을 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비정상적으로 모든 게 작동한 거예요. 지금 말한 거죠. 경로 하나에 어쨌든 박정훈 잡아내야 된다. 뭐 어떻게 잡아내나. 처음에 제일 웃겼던 게 집단학명 수계란 이상한 범죄. 그랬었죠. 제가 사실 그 형법 교관이었어요. 책에서나 하던 걸 왜 누가 썼지? 그래서 고속 이건 아이디어로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군법무관들만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윤석열의 어떤 미취광이 경로에 모든 애들이 이렇게 밑에서 부하내동에 작동했다는 결과가 아니에요. 또 재미있는 것은 윤석열의 그 경로를 촉발시킨 그 로비 창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금 김장환 목사, 이종호 블랙펄 대표, 고석 이렇게 막 크게 세 개로 막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세 명의 다 임성근이 또 어른거려요. 그러네요. 다 부탁을 하잖아요. 뭔가 만난 것 같고 근처에 있었고 김장환 목사가 얼마 전에 뭐 부부가 밥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또 극우 기독교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임성근도 교회 다니죠. 그 다음에 그 김계환 사령관도 교회 다니죠. 고속도. 군목을 또 그렇죠. 고속도. 그러니까 군목을 통해서 감리교가 아니라 개신교긴 개신교인데 김장환 목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영훈 담임 목사. 이영훈은 순복음이고 여기는 교파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침례교. 침례교. 그 어려운 거 자꾸 저희한테 죄송해요. 저랑 눈 마주치는데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 교단이 이제 보수 기독교인 거잖아요. 이 침례교가 그 모스탄 리버티 대학 교수하는 모스탄이 하는 그 리버티 대학도 침례교. 이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임성근이 뭐길래 이렇게 구하려고 했을까? 결국에는 그 뒷배는 극우 기독교가 있는 건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VIP 경로라는 게 그냥 화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화를 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의 공적 시스템이 망가지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망가진 거죠. 심지어 이 VIP 경로 이에 더해서 그 뒤끝도 있었다는 것이 그 이후에 보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었잖아요. 이제 윤석열이 군 수사 조직 축소를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때 이제 해병대 수사단 감축 지시. 그러니까 다른 육군도 뭐 감축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사건은 더 많은데 해병대가 수사단은 더 훨씬 많이 감축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뒤끝 있는 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거의 그냥 야 그 수사단 다 해체시켜버려 막 이러지 그런 않았을까. 수준이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요 시간에서 했던 내용인데 뭐 보고서이고 수사기관을 감축하는 거는 그 뭐 큰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해병대만 특별히 확 늘어나니까 확 줄어들게 만드는.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경찰을 줄이는 거는 맞는데 근데 하필이면 해병대만 더 많이 줄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면 다행이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야 그거 없애버려. 야 없애버려 하니까 없앨까요?는 안 되는 거야. 만들어 간 거야. 많이 없앴는데요. 이거잖아요 지금. 참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때 세월호 참사 때. 제일 황당무계했던 게 바로 해경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니 설령 해경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해경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해경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 딱 윤석열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화가 나니까 야 그거 없애버려. 아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뭐 해경 없앤 것도 황당무계한 일입니다만 해경을 없앨 때는 그나마 뭐 어떤 책임 소재 등등의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해병대 수사단 축소 지시라는 건 그냥 화나서 짜증나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구속이 안 되니까 해병대나 그러니까요. 자기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 경로 외압과 관련된 것들이 폭로되고 외부로 나가는 걸 극도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자기가 한번 그냥 화내고 말았으면 그게 뭐 밖에 나간다 한들 물론 어느 정도 지지율 떨어지고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게 아주 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했을까? 대통령 경로설이 해병대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걸 그 당시 방첩사가 인지해가지고 다 맞아요.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알고 있어요. 이게 퍼지고 있다는 거를. 이거 절대로 퍼져서는 안 된다. 박정훈 이제 잡아넣어야 된다.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그냥 거의 패닉에 빠져가지고 막 이틀막. 이틀막 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게 뭐겠는가? 이게 나왔을 때 단순히 경로만 한 게 아니라 왜 경로했고 어떤 로비가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경위가 있었는데 이게 밝혀지면 정권이 넘어간다. 라는 그런 어떤 극도의 공포감이 있어서 이런 짓을 벌인 거 아닌가.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와서 정말 왕처럼 행세한 거예요. 그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이제 검찰에서 특히 특수부는 왜 뭐 일종의 시나리오 짜가지고 거기에 이제 끼워 맞추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뭔가 모해 위증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미 구속돼 있는 그 범죄자들과의 일종의 거래 등등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입 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입을 닫게 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있다 그래요. 하나는 해외로 내보낸답니다. 또 하나는 아예 구속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내 관리하에 있게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제 송원석 말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당군다고요? 이거는 너무 이제 영화적 상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의 경로와 짜증으로 그냥 박정훈이라는 사람이 입을 틀어막고 싶은데 방법이라고 찾은 게 그냥 구속시키는 걸 그런 거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거기고 그랬더니 이제 군 해병 수사 조직조차도 축소시켜버려라. 네. 그게 작동을 이제 만약에 했었으면 정말로 박정원 대령 구속이 됐었을 거고 작동이 안 됐던 거죠. 맞아요. 천만다행이죠. 그야말로 그 군사법원의 그 판사가 정말 잘한 거죠. 윤유중 군판사. 윤유준 군판사가 정말 잘한 거죠. 왜냐면 이쪽에서 나온 자료도 많습니다. 거기서 기각을 했다가 윤유중 군판사는 이제 서울에 있다가 저쪽 어디 경기 북부 쪽으로 날아가고. 아 그래요? 그렇게 되고 이제 또 내란 때 그 여인영에 의해서 사찰까지 당하고. 그때 그 재판했다고. 그 판사 4명 불러주면서 그렇죠. 그 중에 한 판사도 있었어요. 보도됐죠. 끝으로 짧게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기간제 연구원 등의 채용하는 과정에 특혜 논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빠 찬스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고용노동부가 관련해서 채용 절차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 특히나 이 국립외교원 관련해서 이 내용을 판단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외교부의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양 기관 모두에서 채용 지시나 압박 등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내용까지 나왔는데 이게 지금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심우정 총장, 당시 총장 그리고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그리고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 등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등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이 판단이 나왔으니까 뭔가 굉장히 단정하게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나 황당무계한 게 채용 절차에 분명히 학위 수여자, 그러니까 학위를 수여한 사람이 입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미수여자가 입사 지원을 하고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채용 절차를 위반한 거라서 이건 노동부가 당연히 지적할 사안이라고. 예를 들어서 입시라든지 채용이라든지 뭐 오늘도 우리 저희 경력직 그 신입 기자분들 오셨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적혀 있잖아요. 다 적나요? 합격이 하더라도 제출 서류가 허위라거나 이런 게 밝혀지면 불합격 처리된다. 그게 다 적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확인하는데 오래 걸렸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띠지 분실 사건 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딱 띠지는 분실했지만 누가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채용에 뭔가 잘못은 됐다. 위법 사항은 있었지만 누가 시켰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다. 좀 더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 이 법조인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기억나지 않습니다는 무조건 다 통하는 겁니까? 네, 저도 시킵니다 그렇게. 애매하면 그렇게 해라. 네가 확실히 없으면 박지훈 변호사
확신이 없으면 저도 그렇게 시킵니다. 예. 우리는 자범들이에요. 않아요. 앞으로 뉴스에 나와서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오늘 수요일 함께했던 뉴스 다이브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동접도 나쁘지 않았고요. 다행히 방청객이 있는 가운데 진행된 방송이었었는데 우리 방청객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지척 투썸을 해주시네요. 예, 네. 좋아요. 끝나고 커피 한잔 합시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딱 카메라로. 카메라가 모자라요. 카메라가 없어. 늘 말씀드리지만. 자, 뉴스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윤선 기자, 박준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